남편이 거실 소파에 앉아 와인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끼던 프랑스 보르도였어요. 그 옆에는 시어머니와 시누이, 시누이, 남편까지 나란히 앉아 있었고요. 테이블 위에는 제 냉장고에서 꺼낸 한우 채끝살이 접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 주말에 백화점에서 사온 거였죠. 근데요, 저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부산 출장 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제가 집을 비운 사이에 들어와서 제 물건으로 파티를 하고 있던 거예요. 그들은 몰랐습니다. 제가 공인회계사로 일하며 쌓아온 꼼꼼함이 단순히 숫자를 보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걸요. 그리고 그날 이후 제가 뭘 준비하기 시작했는지도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사연들이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게 해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수연입니다. 올해 38살이에요. 2025년 봄, 저는 드디어 제 이름으로 된 집을 샀습니다. 서울 성동구,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신축 아파트 34평이었어요. 입주 첫날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현관문 앞에 섰을 때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도어락 버튼을 누르는 손이 조금 떨렸어요. 문이 열리고 텅 빈 거실로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을 때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그냥 서 있었습니다. 믿기지 않았거든요. 이게 진짜 내 집이라는 게요. 25에 회계사 시험을 합격한 뒤 저는 13년 동안 악착같이 모았어요. 법인세 신고 시즌엔 밤을 새우기 일쑤였고 쉬는 날에도 공부를 놓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이 결혼 준비하느라 웨딩홀 투어 다닐 때 저는 부동산 시세를 분석하고 청약 통장을 관리했어요. 그렇게 모은 돈에 대출을 더해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순간 제 손이 벌벌 떨렸습니다. 남편 준호 씨는 옆에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와, 여보, 진짜 대단하다. 이제 우리 여기서 잘 살아보자. 그때는 진심인 줄 알았어요. 그날 저녁 이삿짐을 풀면서 저는 남편한테 물었습니다. 주방에서 그릇을 정리하다가 자연스럽게 꺼낸 말이었어요. 여보, 우리 친정 부모님 집들이 언제 모실까? 아버지가 허리가 안 좋으셔서 멀리는 못 오시는데 가까운 날로 잡으면 어때? 남편은 소파에서 맥주를 마시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표정이 아주 잠깐 굳는 게 보였어요. 그러더니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죠. 수연아, 그거 좀 나중에 해도 되지 않을까? 아직 짐도 다 못 풀었잖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갓 이사 온 날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 다시 꺼내자 남편은 또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장인어른이 오시면 왠지 긴장된다고. 아기는 없으신데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좀 부담스럽다고요. 그래서 마음의 준비가 좀 더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 금요일 저녁 집에 돌아오니 현관에 낯선 슬리퍼가 두 켤레 놓여 있었습니다. 거실로 들어서자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시누이는 제 드레스룸 방향을 기웃거리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이미 주방 쪽에서 계셨습니다. 수연아, 왔어? 시어머니가 환하게 웃으셨어요. 아들이 새 비밀번호 알려줘서 그냥 들어왔어. 새집 구경도 할 겸. 저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이후가 시작이었어요. 시댁 식구들은 제가 회사에 있는 낮 시간대에 자주 들렀습니다.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 그 다음엔 두 번, 그 다음엔 세 번. 남편은 매번 사전에 말하지 않았어요. 퇴근해서 집에 들어오면 신발이 늘어있고 냉장고가 비워져 있고 제 화장대 서랍이 열려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직접 담근 간장게장이 통째로 사라져 있었어요. 재료값만 6만 원이었고 이틀 동안 손질해서 만든 거였습니다. 남편한테 얘기했더니 돌아온 대답이 이랬어요. 우리 엄마가 게장 좋아하시잖아. 며느리 집에 있는 거 좀 가져가는 게 뭐가 문제야? 저는 잠깐 말을 잃었습니다. 며느리 집이라는 표현이 마음에 걸렸어요. 그 무렵 저는 다시 한번 친정아버지 얘기를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이번 달 건강검진 결과가 안 좋게 나왔다고 오시기 전에 집 구경이라도 시켜드리고 싶다고 했죠. 남편은 이번엔 조금 다른 말을 했어요. 수연아, 장인어른이 오시면 나 솔직히 숨이 좀 막혀. 괜히 눈치 보이고 그냥 집에 있고 싶지 않아진다고. 내가 예민한 거 알아. 근데 진짜 그래.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조용하고 말수 적은 분이에요. 명절 때마다 용돈을 챙겨주시고 남편 취미가 낚시라는 걸 아시고는 낚싯대를 선물로 사오신 분이었거든요. 뭔가 잘못하신 게 없었어요. 여보, 우리 아버지가 뭘 어쨌다고.
싫다고 하면 얘기를 해줘야 내가 이해를 하지. 남편은 대답하지 않고 TV를 켰습니다. 저는 그날 밤 친정 어머니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다음 주말에 아버지랑 같이 집에 오실 수 있어? 된장찌개라도 같이 먹고 싶어서. 엄마는 반가워하셨습니다. 오냐, 아버지도 수연이 새집 궁금해 하셨어. 반찬 싸갈게. 그런데 그 다음날 남편이 말했습니다. 수연아, 다음 주말에 우리 엄마가 오기로 했어. 같이 저녁 먹자고. 저는 멈칫했어요. 나 이미 우리 부모님 초대했는데. 남편은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럼 다른 날 하면 되지. 어차피 우리 엄마 먼저 얘기한 거잖아. 저는 더 따지지 않았어요. 그냥 부모님께 다음으로 미루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아버지가 괜찮다고 하셨는데 그 목소리가 왠지 힘이 없었어요. 그로부터 한 달 뒤였습니다. 저는 그날 대구 출장이 있었어요. 아침 일찍 출발해서 저녁 늦게 들어오는 일정이었습니다. 전날 밤 엄마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수연아, 엄마가 내일 낮에 아버지 모시고 새집 잠깐 들러도 될까? 아버지가 보고 싶어 하셔서. 반찬도 좀 넣어두고. 엄마, 나 내일 대구 출장이야. 그런데 남편은 집에 있을 거야. 미리 얘기해 놓을게. 알았어. 그럼 잠깐만 들를게. 저는 남편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보, 내일 우리 부모님이 낮에 잠깐 들르신대. 문 좀 열어드려. 남편은 짧게 답했어요. 응, 알겠어. 대구에서 미팅을 마치고 저는 오후 5시쯤 엄마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잘 다녀오셨어요? 엄마 목소리가 이상했어요. 평소보다 낮고 조용했습니다. 응, 수연아, 그냥 왔어. 왜요? 무슨 일 있었어요? 아니야, 사위가 좀 바빠 보이더라. 괜찮아. 엄마, 솔직히 말해줘. 뭔가 있었던 거지?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아주 작게 말씀하셨어요. 인터폰으로 사위가 나왔는데 엄마가 반찬 넣어두고 가겠다고 했더니 지금 좀 힘들다고 다음에 미리 연락하고 오시라고 하더라. 그래서 엄마가 그럼 문만 잠깐 열어달라고 했는데 그랬더니요? 안 열어주더라. 아버지랑 엄마가 현관 앞에서 한 15분 기다렸는데 끝까지 안 열어주셔서 그냥 내려왔어. 아버지 허리도 안 좋으시니까 제 가슴이 아래로 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허리 때문에 걷는 것도 불편하신 분인데 복도에서 15분 동안 서 계셨던 거예요. 반찬통을 들고요. 저는 대구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기차 안에서 내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와서 저는 남편한테 물었어요. 최대한 차분하게요. 여보, 오늘 우리 부모님 오셨을 때 정말 바빴어? 남편은 TV를 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응, 갑자기 재택 업무가 생겨서. 미안해. 아버지 허리 안 좋으신 거 알잖아. 알아. 근데 오늘은 진짜 어쩔 수 없었어. 저는 더 말하지 않았어요. 말해봤자 또 같은 패턴이 반복될 것 같았거든요. 남편이 미안하다고 하면 저는 받아들이고 그 다음엔 또 비슷한 일이 생기고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공인회계사로 일하면서 저는 늘 숫자를 봐왔어요.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로 생각하는 훈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처음으로 이 상황을 숫자로 정리해봤어요. 시댁 식구들의 무단 방문 횟수, 사라진 물건들의 금액, 부모님이 거절당한 횟수, 남편이 저한테 거짓말한 횟수, 숫자로 보니 훨씬 선명했습니다. 다음날 저는 퇴근 후에 전자상가에 들렀어요. 가정용 소형 카메라 2대와 도어락 연동 앱을 추가로 구매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남편이 샤워하는 사이 저는 냉장고 위쪽과 드레스룸 안쪽 모서리에 카메라를 설치했어요. 회계 일을 하다 보면 감사 준비를 위해 문서를 확보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됩니다. 이건 그냥 제 집을 지키는 일이었어요. 도어락 출입 기록도 엑셀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날짜, 시간, 체류 시간, 이후 냉장고에서 없어진 물건 목록까지요. 일주일 동안 기록된 내용은 이랬습니다. 월요일 오후 2시 30분, 시어머니 혼자 입장. 냉장고에서 한우 불고기용 500g, 참기름 1병, 수입치즈 2개 반출. 화요일 오후 3시, 시누이 입장. 드레스룸에서 제 캐시미어 머플러 착용 후 반출. 스킨케어 에센스 절반 이상 사용. 목요일 오후 1시 40분, 시어머니와 시누이 함께 입장. 제 명품 접시 세트 중 4개 반출. 와인 2병 반출. 일주일 합산 금액
약 40만 원. 저는 이 데이터를 보면서 처음으로 확신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계획적인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은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찾아왔습니다. 6월 셋째 주, 저는 회사 감사건으로 제주도 출장을 갔어요. 3박 4일 일정이었습니다. 출발 전날 밤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나 모레까지 제주야. 밥은 알아서 챙겨 먹어.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잘 다녀와. 제주 첫날 감사 자료를 검토하고 호텔 방으로 돌아온 건 밤 10시였습니다.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워 핸드폰을 봤을 때 도어락 앱에서 알림이 와 있었어요. 오후 6시 40분, 입장. 아직 퇴실 기록이 없었습니다. 저는 카메라 앱을 열었어요. 처음엔 그냥 남편이 TV 보고 있겠거니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화면 속에는 남편 혼자가 아니었어요.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누이 남편까지 거실에 가득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고기가 올려 있었고 제 와인이 2병이나 열려 있었어요. 다 같이 웃으면서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어폰을 꽂았어요. 시아버지가 고기를 집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준호야, 이 집 진짜 좋다. 며느리가 돈을 잘 버니까. 시어머니가 와인잔을 들며 맞장구 치셨어요. 이렇게 좋은 집이 며느리 명의만으로 있으면 안 되지. 준호, 너도 뭔가 기여한 거 있잖아. 시누이가 끼어들었습니다. 맞아요. 오빠가 결혼 생활 유지해 준 거잖아요. 가사 기여분이라는 것도 있대요. 법적으로. 저는 핸드폰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천천히 말했어요. 근데 수연이가 자기 돈으로 샀다고 워낙 강조를 해서 시어머니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결혼하면 부부 공동재산이지. 수연이가 그걸 모를 리 없는데 알면서도 자기 명의만 주장하는 거잖아. 그게 더 문제야. 시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준호야, 나중에 대비를 해두어야 해. 이 집에 있는 가전제품이랑 가구들 네가 혼수로 가져온 거라고 정리해도 영수증이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저는 그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시누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오빠, 인터넷에 보면 영수증 양식 있어. 날짜 바꿔서 출력하면 돼. 나중에 재산 분할할 때 훨씬 유리해. 남편이 잠깐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이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게 좀 그렇긴 한데 시어머니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이혼하자는 게 아니잖아. 만약을 대비하는 거지. 수연이 성격에 돈 문제 생기면 뭘 할지 모르잖아. 미리 챙겨두는 거야. 그리고 준호야, 한 가지 더. 장인 장모는 이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 왜요? 장인이 오면 재산 문제에 대해서 수연이한테 조언을 할 거야. 그게 나중에 우리한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지금처럼 못 오게 하면 돼.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이는 게 카메라에 찍혔어요. 저는 제주도 호텔 침대에 앉아서 화면을 끄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렇구나. 이게 우연이 아니었던 거구나. 아버지가 문 앞에서 쫓겨나신 것도, 제 물건이 조금씩 사라진 것도, 비밀번호를 저 모르게 알려준 것도 전부 연결되어 있었어요. 저는 그날 밤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된다. 나는 회계사야. 나는 숫자로, 증거로 움직이는 사람이야. 다음 날 점심, 저는 호텔방에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리고 전날 밤 녹화 파일을 USB에 따로 저장했어요. 클라우드 2군데에도 백업했습니다. 그리고 대학 동기 전화번호를 찾았어요. 가사 전문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임서진 씨였습니다. 서진아, 나야 수연이. 상담 좀 부탁해도 될까? 한국 돌아가면 바로 만나자. 다음 날 오후 2시쯤 답장이 왔어요. 수연아, 언제든지. 내 사무실로 와. 무슨 일이야? 나중에 만나서 얘기할게. 자료 좀 가져갈게. 제주 마지막 날, 저는 감사 업무를 마무리하고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비행기를 기다리면서도 머릿속에서는 계속 정리가 되고 있었어요. 앞으로 뭘 더 모아야 하는지, 어떤 순서로 움직여야 하는지. 서울에 도착해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남편은 평소처럼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녀왔어, 여보. 출장 힘들었지?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좀 피곤하다. 나 먼저 씻을게.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거울을 봤습니다. 표정에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았어요.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2주 동안 저는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로
2달치 도어락 출입 기록 전체를 엑셀로 정리했어요. 날짜별, 시간대별, 체류 시간별로 구분하고 이후 냉장고 카메라 영상과 대조해서 반출 물품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총 30일 무단 출입, 반출 물품 시가 합산 약 850만 원. 두 번째로 서진이 사무실에 찾아가 제주 영상과 기록들을 보여줬습니다. 서진이는 영상을 보면서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수연아, 이건 단순 절도가 아니야. 영수증 조작 발언은 사기 예비 행위야. 주거 침입이랑 절도 혐의까지 들어가. 나도 알아. 그래서 더 모으려고 결정적인 장면이 하나 더 필요해. 서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나머지는 나한테 맡겨. 형사 고소장이랑 부동산 인도 명령 신청서 준비해 놓을게. 일주일 안에 움직일 수 있어. 세 번째로 저는 집안 귀중품을 친정집으로 옮겼습니다. 주요 서류들도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요. 그리고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왔습니다. 남편이 어느 일요일 저녁 말했어요. 수연아, 다음 주 토요일이 우리 할아버지 기일이야. 집에서 제사 좀 지내도 될까? 식구들이 다 모이기가 쉽지 않아서 저는 속으로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래, 좋아. 여기서 하자. 남편은 환하게 웃었어요. 진짜? 고마워. 여보, 어머니도 좋아하실 거야. 전화기로 시어머니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수연이가 집에서 제사해도 된대요. 토요일 저녁에 오세요. 전화기 너머로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래. 그럼 음식은 우리가 준비할게. 남편이 전화를 끊고 저한테 웃었어요. 어머니 많이 좋아하시네. 저도 웃었습니다. 잘 됐네. 토요일이 오기까지 나흘이 남았습니다. 저는 월요일에 서진이한테 연락했어요. 토요일 저녁 7시 경찰관 2분이랑 우리 집으로 올 수 있어? 나는 7시 10분에 현관 열어줄게. 서진이가 바로 답했습니다. 알았어. 준비할게. 수연아,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 차분하게 준비한 대로만 해. 화요일에 관할 경찰서에 가서 사전 상담을 받았어요. 수요일에 증거 파일을 여러 군데 백업했고, 목요일에 서진이와 최종 검토를 했습니다. 고소장과 부동산 인도 명령 신청서 모두 완성되어 있었어요. 금요일 밤, 저는 평소처럼 남편 옆에 앉아 TV를 봤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척. 남편은 내일 제사 준비 얘기를 하면서 들떠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어요. 속으로는 내일이 이 집에서의 마지막 고통스러운 날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요. 토요일 오후 5시 시댁 식구들이 도착했습니다.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누이 남편까지. 시어머니는 큰 보따리를 들고 들어오셨어요. 수연아, 음식 재료 가져왔어. 고기도 사왔고. 그런데 저는 그 고기를 알아봤습니다. 지난주 제 냉장고에서 없어진 한우였거든요. 포장지 스티커가 그대로 붙어 있었어요. 제가 지난주 목요일에 마트에서 사면서 사진을 찍어 두었던 상품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늘아 수고하셨어요. 앉으세요. 시댁 식구들은 거실을 점령했어요. 주방에서 고기를 굽고 시누이는 제 드레스룸 쪽으로 갔습니다. 와, 언니 옷 진짜 많다. 이 코트 나한테 주면 안 돼요? 시어머니가 웃으셨어요. 그래, 가져가. 며느리 옷이 얼마나 많은데. 시누이는 제 겨울 코트를 들고 나왔어요. 언니, 이거 가져가도 돼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시어머니는 냉장고를 열어보셨어요. 와인 좋은 거 있네. 오늘 특별히 하나 따자. 시누이 남편이 주방 찬장을 열었습니다. 여기 그릇 예쁜 거 있네요. 저희 집에 없는 거니까 몇 개 가져가도 되죠?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가져가. 며느리가 많이 있으니까. 남편은 소파에 앉아 맥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서진이 문자가 와 있었어요. 지금 1층이야. 5분 후에 올라갈게.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손은 전혀 떨리지 않았어요. 거실에서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역시 며느리 집이 좋네. 이렇게 편하고. 정확히 30분 뒤에 초인종이 울렸어요. 딩동. 시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수연아, 누가 와? 제가 거실로 나오며 말했어요. 제 친구들이요. 잠깐 들르기로 했어요. 저는 현관으로 걸어가 도어락을 열었습니다. 서진이가 먼저 들어왔어요. 뒤로 경찰관 2분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거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신우의 손에 들려있던 코트가 멈췄습니다. 시어머니는 와인잔을 내려놓으셨어요. 시아버지는 고기를 집던 젓가락을 테이블에 내려놨어요. 남편은 소파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서진이가 명함을 꺼내며 차분하게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소속 임서진 변호사입니다. 이쪽은 관할 경찰서 경찰관님들이세요. 경찰관 한 분이 신분증을 보여주셨습니다. 주거침입 및 절도건으로 출동했습니다. 시어머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주거침입이요? 우리는 며느리가 초대해서 온 거예요. 제사를 지내러. 서진이가 저를 봤습니다. 이수연 씨, 오늘 이분들을 초대하셨습니까? 저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제사를 위한 방문은 허락했습니다. 하지만 제 물건을 가져가거나 냉장고를 열어 음식을 꺼내는 걸 허락한 적은 없습니다. 시어머니가 목소리를 높이셨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며느리, 가족끼리 그런 게 어딨어. 저는 노트북을 거실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파일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이게 뭔지 아세요? 지난 2달간 도어락 출입 기록이에요. 총 31번의 무단 출입 기록이 여기 있습니다. 화면을 테이블 쪽으로 돌렸어요. 날짜와 시간이 빼곡하게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냉장고 카메라 영상이에요. 화면에는 시어머니가 냉장고 문을 열고 비닐봉지에 식재료를 담는 모습이 선명하게 나왔습니다. 한우, 와인, 수입 과일,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드레스룸 영상이에요. 신우이가 제 머플러를 목에 두르고 가방에 넣는 장면이 나왔어요. 시어머니가 제 스카프를 챙기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그게 다 카메라에 찍혔다고? 네. 그리고 이게 마지막이에요. 저는 제주에서 녹화한 영상을 틀었습니다. TV 화면에 영상이 연결됐어요. 화면 속에서 시아버지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준호야, 가전제품이랑 가구들 네가 혼수로 가져온 거라고 정리해도 영수증이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신우의 목소리가 이어졌어요. 인터넷에 보면 영수증 양식 있어. 날짜 바꿔서 출력하면 돼. 나중에 재산 분할할 때 유리해. 그리고 시어머니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장인 장모는 이 집에 절대 들어오지 못하게 해. 나중에 수연이한테 조언할 수 있으니까. 영상이 끝났습니다. 거실은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소파에 주저앉으셨습니다. 시아버지는 입을 벌린 채 서 계셨어요. 신우이는 들고 있던 제 코트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경찰관이 앞으로 나오셨어요. 자, 그럼 신분 확인부터 하겠습니다. 경찰서 동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남편이 제 앞으로 다가왔어요. 수연아, 이건 너무하잖아. 가족인데. 저는 남편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가족이요? 가족이 제 아버지를 허리 아프신데 복도에 15분 동안 세워두나요? 그건 제가 출장 간 사이에 집에서 파티를 하는 게 가족이 하는 일이에요? 나는 몰랐어. 우리 엄마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저는 서류 봉투 2개를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고기와 와인잔 사이에요. 첫 번째 봉투예요. 부동산 인도 명령 신청서입니다. 이 집은 제 단독명의 재산이고 무단 출입이 확인됐으니 즉시 퇴거를 요청합니다. 두 번째 봉투를 내려놓았어요. 이건 주거침입 및 절도 혐의 형사 고소장입니다. 반출된 물품 총액은 약 850만 원이에요.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수연아, 우리가 잘못했어. 제발.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천천히 짐을 챙겼어요. 신우이는 바닥에 떨어진 코트를 들어서 옷걸이에 걸었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시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시어머니는 현관문 앞에서 뒤돌아 저를 한번 보셨어요. 그리고 고개를 숙이고 나가셨습니다. 경찰관들도 뒤따라 나갔어요. 서진이가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수연아, 잘했어. 진짜로. 고마워, 서진아. 서진이도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어요. 거실에는 남편과 저만 남았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앉아 바닥을 보고 있었어요. 한참 침묵이 흐른 뒤 남편이 말했습니다. 수연아, 나 정말 잘못했어. 우리 다시 얘기할 수 있을까? 저는 안방에서 서류 봉투를 하나 더 가지고 나왔어요. 이혼 합의서예요. 유책 배우자 조항이 들어가 있어요. 위자료 4천만 원 지급하고 이 집에 대한 어떤 권리도 주장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에요. 수연아, 일주일 드릴게요. 그 안에 서명하세요. 안 하면 법원 가는 거고
그러면 이 영상이 공개될 거예요.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뒤에서 남편이 울먹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한강 야경이 보였습니다. 이제 진짜 제 집이 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나흘 뒤 남편은 이혼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열흘 뒤에는 짐을 싸서 나갔어요. 시댁 식구들은 주거 침입과 절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합의금 800만 원을 내고 반출한 물건들을 전부 돌려보냈습니다. 저는 두 가지 조건을 걸고 합의해줬어요. 다시는 제 앞에 나타나지 않을 것, 그리고 서면으로 약속할 것. 2달 후, 저는 법원 조정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변호사 서진이가 옆에 계셨고, 건너편엔 남편과 그의 변호사가 있었어요. 조정 내용이 낭독됐습니다. 유책 배우자 인정, 위자료 지급, 부동산 및 동산에 대한 권리 포기, 이혼 합의. 조정서에 제 이름을 적을 때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손끝이 가벼웠습니다. 복도에서 남편이 저를 불렀어요. 수연아. 저는 멈춰섰습니다. 정말 미안해. 잘 살아. 저는 고개만 한 번 끄덕이고 걸어 나왔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법원 주차장에서 서진이가 말했어요. 수연아, 이제 진짜 끝났다. 응, 고마워. 서진아, 네가 없었으면 못했을 거야. 아니야. 네가 증거를 그렇게 꼼꼼하게 모아뒀으니까 쉬웠지. 저는 차를 타고 성동구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현관문 앞에 서서 새로 바꾼 비밀번호를 눌렀어요. 문이 열리고 거실로 햇빛이 가득 들어왔습니다. 조용했어요. 평화로웠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 한참 동안 그 고요함을 느꼈습니다. 누군가 몰래 들어와 냉장고를 뒤질 걱정이 없었어요. 퇴근하고 들어올 때마다 뭔가 없어져 있을까봐 불안해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냥 제 집이었어요. 핸드폰을 꺼내 친정어머니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오, 수연아, 오늘 법원 다녀왔어? 응, 다 끝났어. 엄마 목소리가 잠깐 막혔어요. 그래, 고생했다, 우리 딸. 엄마, 이번 주말에 아버지랑 같이 우리 집에 올래요? 같이 밥 먹고 싶어. 그래, 가지. 반찬 만들어 갈게. 엄마, 잠깐만요. 새 비밀번호 알려줄게. 받았어. 뭐? 괜찮아. 엄마가 전화하고 갈게. 아니요. 엄마한테 알려드리고 싶어요. 언제든 오고 싶을 때 그냥 와. 여기 엄마 집이기도 해. 전화기 너머로 한동안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어요. 그러다 엄마가 조용히 우셨습니다. 엄마, 왜 울어요? 아니야. 그냥 고마워서. 당연한 거지. 내가 더 미안해, 엄마. 토요일 오후 부모님이 오셨어요. 엄마는 현관 비밀번호를 직접 누르고 들어오셨습니다. 아버지는 거실로 들어서시더니 창밖을 한참 바라보셨어요. 한강이 보였거든요. 수연아, 여기서 보이는 한강이 참 좋네. 그렇죠, 아버지. 마음에 드세요? 응, 딸이 산 집이라 더 예쁘다. 저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엄마는 벌써 주방에 가 계셨습니다. 된장 풀고 두부 썰고 파 다듬고 부지런히 움직이셨어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주방에 계신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이게 제가 원했던 거였어요. 엄마가 제 집에서 음식을 만드는 모습, 아버지가 제 거실에서 편하게 앉아 계시는 모습. 당연한 건데 이 당연한 게 이렇게 어려웠어요. 냄비에서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된장찌개 냄새가 퍼졌어요. 따뜻하고 구수한 냄새였어요. 밥 먹자, 수연아.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식탁에 앉아 아버지와 엄마와 함께 밥을 먹었어요. 엄마가 계속 반찬을 제 앞에 올려주셨어요. 아버지는 천천히 드시면서 가끔 창밖 한강을 바라보셨습니다. 수연아, 잘 먹는다. 응, 엄마 된장찌개 진짜 맛있어. 많이 먹어. 엄마가 더 끓여줄까? 아니요, 충분해. 저는 한 입 한 입 천천히 먹었습니다. 이 순간이 너무 소중했거든요. 저녁을 먹고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현관 앞에서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수연아, 잘 살아. 저는 아버지를 꼭 안았습니다. 아버지는 처음엔 당황하신 것 같았지만 곧 등을 토닥여 주셨어요. 부모님이 나가시고 문이 닫혔을 때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햇빛이 사라진 저녁 거실, 엄마 손길이 닿은 주방, 된장찌개 냄새가 아직 공기에 남아 있었어요. 저는 발코니로 나갔습니다. 저녁 한강이 잔잔했어요.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고요. 13년을 모아 산 이 집, 2달의 싸움 끝에 지켜낸 이 공간,
이제 비로소 진짜 제 집이 된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도어락 앱을 열었어요. 비밀번호 목록을 확인했습니다. 메인 비밀번호, 부모님 결혼기념일, 엄마 비밀번호, 별도 등록 완료. 저는 앱을 닫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한강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차가웠지만 상쾌했어요. 저는 오랜만에 천천히 숨을 쉬었습니다.